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유엔이 기업 130곳 그리고 선박은 40척에 대해서 대북제재 위반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우리가 석탄을 밀수입했는데 이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기업이 또 고통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130곳 기업은 그리고 선박은 40척. 이 선박에서 뜨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지 미국에서 아주 그 대표적인 그 보수 언론 매체 중에 하나죠. 우리 뭐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매체인데 이 매체에서 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언론에 보도된 그 미국 내 최근의 대북 제재 조치를 제가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 130개 그리고 선박이 무려 40척 정도나 됩니다. 제가 보기에 미국이 최근에 취한 대북 제재 조치 중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40척의 배와 그리고 130여 개의 기업을 일괄적으로 제재 리스트에 올려놓고 조사하는 것이 밝혀진 것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수준의 대북 제재 조치가 검토 시행 중에 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 선박으로 치면은 한 20여 척, 148차례의 환적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선박 환적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유류 제공이 엄격히 금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금지 제한되어 있는 유류에 대한 환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북한 불법 자금이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근에 연이어서 미국 내에서 북한의 불법 자금에 대해서 강한 그런 금융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컨드리 보이콧. 그런데 이번에 싱가포르 기업하고 중국 기업 세 곳에 대한 말하자면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또 미 재무부에서 지금 미 법무부에서 미 검찰에다가 재산 몰수 요청을 했어요. 35억 원 정도의. 이 정도로 지금 막대한 수준의 상당한 수준의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가 강력히 이행되고 있다. 요거를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선박 또 불법 환적 혐의, 이거 얼마 전에 우리가 석탄을 밀수입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석탄 수입과 관련해서 돈이 어디로 갔냐? 뭐 간 곳은 보냈긴 했지만 어디로 간지 모른다. 기업을 조사하다 보면 이게 다 나올 텐데 말이죠. 이 대한민국 압박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당연히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의 그 압박이 됐든 뭐가 됐든 상당한 외교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인해서 세컨드리 보이콧 우려가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실제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상당한 메시지가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북한산 석탄이 밀반입되고 있다는 그런 정보를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맨 먼저 제보를 받았어요. 이런 제보를 받고 우리가 강력하게 거기에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다 환적까지 다 끝나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문제까지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딱 말씀을 드린다면 뭐냐면, 이번 국감에서 나온 얘기가 관세청장이 말하면 돈까지 다 지불됐다. 돈까지 당연히 돈 지불됐겠죠. 뭐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석탄산 그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한 업체에서는 야, 돈을 좀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금이 지불이 됐는데, 당시에 우리 정부 당국에서 우리 국회에 발표한 그 답변한 내용을 보면 돈은 지불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이게 북한에 간 건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다 했어요. 그럼 이건 누구 목이냐? 미국하고 유엔이 조사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그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정부까지 줬는데, 이거 한국 정부가 제대로 소홀히 했는데 이거를 미국 정부나 유엔 제재의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당연히 조사 들어가죠. 그래서 이미 그쪽에서도 조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 그건 당연한 귀결 과정 중에 하나 있다. 그래서 이번에 20여 척, 148차례 환적, 여기에 우리 안에서 지금 이루어졌던 북한산 석탄 밀반입도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우려가 되고, 다행스럽게도 뭐 별
혐의점은 없는 걸로 하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게 북한으로 최종적으로 넘어간 것이 확인이 된다면 그 해당 그 밀수입 업체, 그 다음에 해당 금융기관들, 이건 세컨더리 보이콧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예. 이런 그 우려스러운 점을 이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일본 지금 최대 은행인 미쯔비시 은행도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조사를 그렇습니다.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당연히 대한민국 기업도 지금 이제 벌벌 떨 수뿐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이제 걸려들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이 가하고 있는 이 대북 제재는 아주 강도가 높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텐데 어떻게든 또 이제 한미 공조가 돼서 북한의 이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이렇게 계속 강도 높게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G20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텐데 문제는 지금 이게 만나냐 마냐, 날짜를 잡았냐 안 잡았냐, 시간을 잡았냐 안 잡았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펜스 부통령과 관련된 그런 우리 대통령과의 면담도 현장에 가서 잡혔거든요. 물론 이제 정상들의 일정이 워낙 바쁘고 또 정상들의 일정이 계속 바뀌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정을 확정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나마 이번에는 이제 우리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확정은 됐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좀 불안한 측면은 G20 정상회 하면 1년 전부터 다 확정된 것이고 또 우리 대통령도 가면은 당연히 이렇게 지금 미국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교착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래전부터 정상회담의 일정을 조율했어야 되는데 항상 출발하기 직전에서야 이렇게 정해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한 불안감을 준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이런 안보 문제, 특히 미국 간의 과연 비핵화 협상의 진도가 어느 정도로 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이거든요.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국내의 경제 문제보다 이런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찍이 일정이 잡히도록 외교 당국에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고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어깨도 무겁고 우리 대통령 머리가 굉장히 지금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이 한 여러 가지 중매 역할, 중재 외교 이런 거는 지금까지 성과를 많이 잘 거뒀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은 그때보다 상황이 굉장히 악화됐다. 그 가장 악화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제재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그리고 유엔은 지금 모든 제재를 다 하고 있어요. 유엔은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그 방탄 벤츠 차량 있잖아요. 그 S600 아주 제일 어마어마한 마흐바흐? 좋은 이제 고급 차량인데 이 고급 차량이 어떻게 북한에 들어갔느냐. 왜냐하면 유엔 제재 결의에 의해서 자동차 선박 이런 뭐 고급 이런 사치품 이런 것들은 전부 금수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금수가 돼 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지금 우리한테 탁 김정은이가 내놨거든요. 이 방탄 차량을. 이 내놨으니까 유엔 제재위에서는 당연히 이거 초호화 사치품 이거 방탄 차량 어떻게 들어갔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롤스로이스도 있었고. 다 조사하고 있어요. 송이버섯까지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지 안 하는지까지 조사한다고 그러는데 송이버섯이야 뭐 북한이 우리한테 넘겨준 것이고 그잖아요. 송이버섯은 북한 자체에서 또 생산된 것이고 거기에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 사치품도 아니고 그 우리 국민들한테 또 나눠주는 거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방탄 차량은 통산 지금 북한 내에서는 방탄 기술이 뭐 있습니까? 없죠. 우리나라도 그게 약한데 어떻게 김정은이 체제에 그게 있겠어요? 전부 외국에서 밀수입한 거 조립하던 거 아니면 외국에서 다 방탄해가지고 하는데 이 방탄 차량도 미국 내에서 중국인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미 그런 중국인과 그 방탄 그 사업과 관련된 과거에 북한과 거래한 그런 그 경력 있는 사람들이 이미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방탄 차량이 제재를 위반하느냐 안 했느냐 이런 지금 유엔 제재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 또 하나 더 이제 문제가 된 우리 대통령한테 머리가 아픈 것은 지금 미 의회가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상원에서는 지금 상원 외교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그 상원 외교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국과 중국의 유화적인 태도가
이 북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또 이 코리 가드너 이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핵화 압박하는 법안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아예 유류를 전면 차단하는 그러한 그 고강도 제재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아주 엄청난 미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가 담긴 법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폼페이오 장관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재 완화는 불가역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이런 강한 원칙을 고수하고 네. 있거든요. 이런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얼마만큼 많은 그 대통령의 생각에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직전 그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과정을 보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재와 관련된 입장은 그래도 우리가 먼저 선의로 비핵화 진정성을 믿고 체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보기에는 보여져요.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부딪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직접 부딪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아예 정상회담을 아예 안 잡아버려요. 그렇죠. 밑에 관료들이. 부딪히게 되면 밑에 관료들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왜 견디죠. 만나게 했어? 그렇죠. 막 왜 만나게 짜증나죠. 해서 당장 실정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는 외교적인 레토릭도 쓰고 트럼프든 우리 대통령 벌써 6번째 만나니까 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에서는 뭐 그렇게 충돌하지 않겠지만은 직접적으로. 그러나 그 이면 과정에서는 이런 제재 완화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한 마찰 소지가 충분히 한미간에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가 지금 가장 큰 장애인이 되고 있는데 이걸 풀기에는 죄송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네. 왜냐하면 만나봐야 30분에서 1시간 사이거든요. 그렇죠. 워낙 정상회담 일정이 네. 막 빡빡하죠. 타이트하게 빡빡하니까. 그럼 30분 사이에 통역 들어가면 15분밖에 못 해요. 그렇죠. 그럼 언제 설득하고 언제 설득을 받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일정이 출발 직전에 확정된 걸 보면 일정이 그죠? 아. 그만큼 그 내부 어젠다에 관해서도 서로 실무진한테 그렇죠. 의견 조율이 조율이 안 쉽지가 됐구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네 대통령 여기까지 해. 우리 대통령 여기까지 할 거야. 이게 막 조율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미국 내 입장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네. 얼마 전에 비건이 그랬잖아요.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네. 비건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대북정책 특별 대표예요. 예, 특별 대표네요. 대표. 특별 대표. 비건 혼자 말이에요. 비건은 입을 통해서 나온 네. 건데 이 전략은 어디서 나왔느냐. 백악관에 있는 NSC 그다음에 미 국무부 안에서 다 조율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혼자 자기가 불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탕이 닦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제재의 벽은 굉장히 강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 상태에서 우리 대통령이 만난다? 굉장히 어려운 대화가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정말 돌파구를 마련해갖고 중재회의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그 예측을 해봅니다. 예. 계속 지금 외교가 어려워지고 있다. 어려워지고 예.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이가 달라진다는 징후는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있죠. 지금 김정은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냐.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잖아. 한국 문재인 대통령 잘 좀 설득해 똑바로. 지금 김정은이는 우리를 앞세워갖고 뒤에서 다 폼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정상회담 열리기 전까지 트럼프도 때리고 우리 정부도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민족공주 똑바로 해라. 외세 배격하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김정은이 체면 좀 살려줘. 나는 제재 안 풀면 비핵화 안 나올 거야. 일단 버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둘이서 뭐 싸움을 하든 싸움을 안 하든 자기는 안 다친다. 그리고 자기는 싹 봐가지고 한미 대통령이 하는 거 봐가고 회담을 조금 미국 간의 고위급 접촉을 할까 말까 이 수를 지금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수도 돼가면서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도 2차 정상회담 연초 미국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쉽게 김정은이가 못 나온다. 못 나온다. 그리고 답방 문제 아무리 우리 정부가 답방을 갖다가 미국 정상회담을 추인하는 걸로 삼고 싶겠죠. 네. 12월에 예정대로 하고 싶겠죠. 이제 김정은이가 못 옵니다. 왜 못 오는 줄 아십니까? 옛날만 해도 막 흥분돼가지고 80% 70% 네. 지지를 했는데 지금 김정은이 다 비판하잖아요. 게다가 또 국제사가 비판하잖아요. 문재인 지지율도 떨어졌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지. 그러니까 이거 서울 갔다가 괜히 막 자기 행차로나 느닷없이 팍팍 바뀌어가고 다니고 시위대 피해가지고
이러면은 김정은이가 가서 북한 가서 선전하고 자랑하고 국제에서 해야 되는데 김정은 답방 실패로 끝나. 환영분이 약해. 이런 대서특필 나오면 김정은이가 와봐야 본전 못 건지잖아요. 본전 못 건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김정은이 달래는 것도 새로운 숙제로 안게 됐다.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스스로 못 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못 오죠. 네. 오는 방법 유일해요. 트럼프가 또 돌발적으로 제재 그만해. 빨리 풀어봐. 내가 김정은이 만나 설득할 수 있어. 이렇게 딱 과대 자기 과신을 하면 모르는데 트럼프가 그럴 형편이 안 돼. 그럴 상황이 아니죠 지금. 형편이 안 돼. 본인도 지금 이제 코가 석자예요. 네. 하원 민주당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 만약 그렇게 보였다가 김정은이는 핵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럼 2년 후 선거는 아예 공화당 대표로 주자로 내부에서 대선 주자로 저기 공천도 못 받아요. 진짜. 쉽지 않은 게임. 큰일입니다. 막다른 골목이 자꾸 가까웠다. 불행하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예. G20 정말 잘 대화가 돼서 뭔가 좀 해결 방안,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더 곤란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시종일관 한미 공조를 강화라. 미국이 제재를 세게 하겠다. 그럼 우리도 제재 세게 나가는 겁니다. 네. 힘을 보여줘야 돼. 제재의 힘.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약하게 하지 말고 정상화 빨리 시켜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김정은이가 내가 좀 꼼수 좀 벼랑 끝 전략을 쓰려고 했더니 이제 벼랑 끝 전략을 한국하고 미국이 쓰네. 나한테 배워갖고만 안 통하네. 이렇게 해갖고 무서워서 나와요. 무서워서. 무섭게 해서 네.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제재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맞죠. 아주 한미 공조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이 조폭들 말이죠. 예, 강하게 해야지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괜히 달래주면 더 뒤에서 나쁜 일 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요즘 아주 좀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는데 조금 미지근하죠. 아닙니다. 그래도 신의 한수에서 우리 신 대표께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좀 잘 돼서 빨리빨리 10,000명 돌파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몸살이 걸리셔갖고 감기 몸살 때문에 힘드신데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힘드셔서 어제 하루는 빠지셨죠 방송을. 예, 오늘은 또 계속 해주시고 안보정론 TV. 예, 신의 한수는 몸이 아프셔도 나오는데 정작 안보정론 TV는 어제 너무 몸이 아프셔서 하루 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격려하는 차원에서 전옥현의 안보정론 TV도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 참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목요일인지도 몰랐어요. 오늘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이러고 있었어요. 왜냐 하루를 너무 바쁘게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구독을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제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추천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도 꼭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